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네, 오늘은 전기화자기 자기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단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자기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이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800년대 당시에 과학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전기력이랑 자기력은 서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개를 연결지을 만한 어떤 접점이 없기 때문에 두 개는 별개로 나눠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과학자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웨르스테드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웨르스테드는 1820년도에 덴마크의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강연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실험 강연을 어떤 걸 하려고 준비를 했었냐면은 도선을 하나 놓고요. 도선의 양쪽에 전기를 가해서 전기가 흐르게 했을 때 이 도선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연하다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돼요. 왜 당황을 하게 되었느냐? 자, 이제 그 당시에 강연을 하던 사진과 그리고 이제 강연할 때 실험할 때의 모습인데요. 도선 주위에 이제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하게 나침반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원을 켜니까 나침반이 갑자기 휙 하고 돌아가는 거야. 이때 당시에 이제 강연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도선이 열을 받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나침반이 돌아가는 걸 발견을 하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웨르스테드는 결론을 짓게 되죠.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전기와 자기를 따로 분리를 해놨었죠. 그죠? 근데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안 뒤로는 두 개를 같이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디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례를 하나 들어주자면 음펜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35도씨에 뜨거운 물이 있고요. 따뜻한 물이겠죠. 그죠? 체온 정도 되니까. 5도씨에 좀 차가운 물이 있어요. 냉동고에 동시에 집어넣어요. 어떤 게 더 빨리 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5도씨의 낮은 온도의 물이 금방 온도가 떨어져서 얼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35도씨의 물이 훨씬 더 빨리 온대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온다니.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던 한 친구가 있어요. 바로 음펜바라는 사람이에요. 음펜바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과학 선생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학 선생님이 개무시를 하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음펜바는 한동안 이것을 마음에 접고 있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던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조리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이 음펜바가 다니는 학교에. 그래서 조리 실습 시간에 쳐들어가서 냉동고에 있는 물건들을 싹 빼내고 자기가 실험하려고 설탕물이랑 우유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놨어요. 당연히 실습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화가 났겠죠. 선생님을 포함하여. 아무튼 그런 사건이 지나면서 여러 번 음펜바가 실험을 해봤지만 여전히 같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 뜨거운 물은 빨리 얼다는 걸. 그러고 나서 이제 우연히 그 당시에 강의를 왔던 교수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음펜바가 바로 이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얼더라고요. 뭔가요?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여태까지 학계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되어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펜바 효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여기. 사실 선생님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누군가 발견했겠지, 아니면 누군가 더 편리한 것을 발명했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이것들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들도 과학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자기력에 대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기력이란 일단 뭐냐? 자기력이 뭔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 불러요. 근데 자기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걸 일단 알고 있죠. 같은 극을 갖다 대면 서로 어떻게 돼요? 밀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극, N극과 S극을 갖다 대면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죠. 그죠? 여기 한 자석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또 다른 자석을 준비를 해요.
얘가 여기 있으면은 자기력을 받아서 뭐 당겨지던 밀치던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근처 어디에 있기만 하면은 자기력을 다 받을 수 있죠. 그죠? 요 주변에 자기력이 전부 다 작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자기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장이 있다. 그래서 자석 주위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있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있는 화살표는 뭐예요? 자기장에 뭐 이렇게 뿜어져서 나와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과학자들이 조금 더 자기장을 연구하기 쉽게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 나침반을 거기 위에 갖다 놨을 때, 이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나침반을 갖다 놨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서 이런 뿜어져 나온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자기장의 방향을 과학자들끼리 약속한 거다. 네, 웨르스테드는 그러면은 자기장을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었느냐? 나침반을 놓고 나침반의 N극을 보면서 자기장의 방향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느 방향인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직선도선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밑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때 나침반을 놓아보니까 빨간색이 여기가 N극이에요. 빨간색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기둥을 마치 감싸고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상상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했어요. 누가 했느냐? 예, 앙페르란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됐는데, 왜 오른나사 법칙이라 부르냐면은 오른나사라고 하는 물건이 보면은 나사의 회전 방향이 위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 구조랑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엄지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엄지를 전류의 방향을 했을 때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 있죠? 이 4개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 요게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전류가 반대로 요렇게 쌤을 향해서 흐르게 된다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요렇게. 여러분들 볼 때는 이게 어떤 방향인가요?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법칙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다시 정리. 오른나사 법칙이란 또는 앙페르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원래는 이게 이름이 맞아요. 직선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나사의 회전 방향으로 형성되는 법칙을 우리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코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코일 여러분들 뭐 포켓몬 코일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코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전선을 이제 스프링 형태로 둘둘둘둘 감는 형태의 물건을 우린 코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위에 이 쇠막대에 감겨져 있는 이 도선들을 다 코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거 뭐예요? 전지고요. 전지의 긴 부분을 여기가 플러스, 짧은 부분을 마이너스 극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네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지금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요때 자기장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시뮬레이션 갑니다. 네,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막 눈이 정신이 없죠? 그죠? 여기서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를 봐야, 나침반의 방향 중 어디를 봐야 자기장의 방향이라 할 수 있을까요? 빨간색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네. 나침반으로 보면 조금 힘드니까 화살표로 바꿔줄게요. 지금 이 코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장의 형태예요. 보면은 여기 한쪽 끝에서 마치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감겨서 다시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여기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봐요. 자, 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뿜어져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었죠. 그죠? 이번에는 코일이 감겨있는 방향이 지금
왼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방향이죠. 그죠? 이 방향을 반대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네,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바꾸니까 또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 움직여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사실 다른 어떤 물건이랑 비슷한 자기장의 형태를 만들어요. 우리 앞에서 사실 봤어요. 뭐였느냐? 막대자석이랑 굉장히 유사한 자기장의 형태를 가집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봐보죠. 네, 방금 전에 시뮬레이션에서 봤듯이 여러분들 자기장이 이렇게 한쪽 끝에서 나와서 한쪽 끝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죠? 어디서 그랬느냐? 막대자석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막대자석과 코일의 자기장의 형태가 비슷한 것을 보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 막대자석 대신에 코일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우리 실제로도 막대자석 대신에 코일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해주면은 자석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르느냐? 전자석이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자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일에서는 오른나사 법칙을 보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방금 전에 오른나사 법칙을 직선도선에서 설명을 할 때는 엄지가 뭐의 방향이었어요? 전류의 방향이었죠. 그죠? 근데 직선도선이 아니라 코일에서는 조금 달라요. 코일에서는 어느 방향이냐? 엄지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전류 자기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류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흐르는 어떤 코일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느냐? 오른나사의 법칙을 반대로 사용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나머지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보고 우리는 오른나사 법칙이 반대로 적용됐구나,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침핀이 달려있죠. 그죠? 다음으로 전자석의 활용입니다. 전자석은 어떤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활용을 할까요? 네. 첫째로는 전자석 기중기 같은 게 있어요. 전자석 기중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물체를 들어서 옮기려면은 그것을 기중기 같은 데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감아서 탄탄하게 고정을 해서 들어줘야 우리가 다치지 않고 얘를 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전자석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쉬워져요. 일단 쇠붙이가 들어있기만 하면 전원만 딱 켜서 전자석을 작동시켜주면 자석이 되면서 그냥 착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도 간단해요. 전원을 끄면 전자석이 사라지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중기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MRI라고도 부르죠. 아까 봤듯이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나침반이 정렬되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사실 우리 몸 안에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자석들이 들어있어요. 자석이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자기장을 받았을 때 돌아가는 정도가 액체가 많이 들어있느냐, 뭐 아니면은 뼈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돌아가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것들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우리 몸의 내부를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 공명 영상이에요. 비파괴 검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전자석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하는 걸 오늘 숙제로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한 것을 인증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필기한 것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청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 댓글, 오픈 카톡 등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